전 집에 홈 디바이스가 한 4, 5개 정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사실 분명히 그 디바이스들마다 그리고 회사 제작사마다 역량이 분명히 다르긴 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이공 원장 김동준입니다. 저도 신사익의원 원장 김준수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홈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그 홈 디바이스를 현명하게 어떻게 고를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기준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원장님과 얘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많이 좀 나눠주세요, 원장님.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홈 디바이스가 고를 때 그 출력 높은 게 좋은 거냐 라는 질문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맞는 말 같고, 하지만 의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강하다 그리고 출력 그리고 효과가 반드시 동일하진 않은 것 같긴 해요. 특히 병원에서도 사실 출력을 무작정 높여서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분의 피부 상태가 어떤지,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피부가 얼마나 예민한지, 또 시술의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출력과 깊이를 저희는 결정하긴 하니까요. 결국 출력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경험적인 어떤 레퍼런스가 저는 이제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출력이 좋다 그래서 꼭 이제 출력만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거울로 얼굴을 봤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좀 평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피부는 곡면 구조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구조이고,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깊이에 따른 피부에 닿는 방식이 좀 부위마다 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얼굴이 좀 평평하고 좀 넓은 데들은 에너지가 딱 잘 붙어서 전달이 되는데, 피부가 얇고 굴곡진 데들은 뭐 뜰 수도 있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팁의 모양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출력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 출력이 이제 분산이 되지 않는다는 건 얘기는 또 아니니까, 정말 그 출력이 한 곳에 잘 모이는지 이런 부분들도 되게 고려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저한테 이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조사 깊이가 깊을수록 좋은 거냐? 이 부분은 저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이제 우리 병원에서 흔히 쓰는 장비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원장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깊어야지 효과가 있을까요? 피부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깊이는 4.5mm 깊이랑 3mm 깊이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4.5mm 깊이는 주로 어디 타겟팅해서 스마스층을 타겟팅하면서 얼굴의 근막층 자체를 당겨 올리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제일 4.5mm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3mm 같은 경우는 진피 하부층, 그리고 피하지방 상부층, 그리고 정말 얕은 부분들은 스마스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홈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범용적으로 들어갔을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깊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3mm 깊이로 들어갔을 때 누구나 크게 이제 커스텀하지 않으면서 효과 좋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깊게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다 이런 말씀은 또 아닌 거네요. 그렇죠. 깊게 들어가려면은 더 정밀하게 시술하는 게 좀 중요할 거고, 3mm에서 3.5mm 깊이 정도로 편하게 깔아주면은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게 범용적으로 편하게 쓰실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저보다는 이제 얼굴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홈 디바이스 이렇게 있잖아요. 고르는 딱 나만의 기준이다 이러면 한번 정리 한번 가능하실까요? 전 집에 홈 디바이스가 한 4, 5개 정도 있고,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이제 기술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가, 특히 피부과 장비를 만들던 업체에서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에너지 전달의 안정성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딱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달 방식인데요. 같은 에너지라도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얼굴의 곡면을 따라가지고 잘 전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접촉이 안정적인지, 또 에너지가 일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장비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 부분은 많이 놓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출력이 안정적으로 좀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쓰다 보면은 이게 에너지가 막 쫙쫙 떨어지고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나오는 장비이다 보니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수명은 1년 반에서 2년, 정말 길게 가도 그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이거를 계속 점검을 받고, 그리고 팁을 계속 갈아주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반복 사용을 좀 하더라도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홈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소모품만 좀 갈아주면서 쓰는 형태들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했을 때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지. 정리를 하면은 네. 기술이 어디서 왔는가, 에너지가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는가, 꾸준하게 길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좋은 장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의료기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전 도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장비는 똑똑하게 잘 설계된 장비고, 마찬가지로 홈 디바이스도 숫자, 뭐 강해졌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다, 어디까지 막 깊게 들어간다, 이런 거를 볼 게 아니라 정말 이 제품이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기술력을 가지고 잘 설계가 됐을까를 유심하게 보는 게 제가 봤을 때 오늘 저희 만남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면 댓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반숙회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사 에그이원이었습니다. 안녕.